자, 경희대 들어가겠습니다. 1번 문제. 자, 다의 시각에서 가와 나의 입장에 대해 평가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평가의 기준은 다 제시문이 되겠죠. 그래서 먼저 읽어봐야 되고 대상은 이제 가, 나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다 제시문 다 읽어봅니다. 이성에 근거하는 법이 갖는 효과에 대해서는 대중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그래서 뭐 어려운 내용은 없죠. 자, 이성이 체크되어야 되고, 그러한 시각을 수용하면 여러가지 이론적이고 실천적인 논증을 쉽게 끝낼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감정을 고려하지 않는 법은 생각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법하면 우리가 이제 이성만 얘기하면 끝인 것 같지만 감정을 빼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자, 여기까지. 자, 공리주의 전통에 서 있는 일부 학자들은 법에서 감정을 배제하라고 주장해 왔다. 그들은 범죄자의 정신 상태 대신에 법을 통한 억제를 고려함으로써 감정을 배제한 순수한 법률 체계를 옹호해 왔다. 자, 예를 들면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살인행위를 처벌할 때 그러한 처벌이 살인자 본인이나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만 생각한다는 것이다. 자, 이러한 시각은 많은 면에서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이 부분 설명하고 있겠죠. 자, 그래서 특히 공정성 측면에서 그렇다. 자신의 아이가 살해당해서 충동적으로 죄를 저지른 사람은 사전에 모의해서 살인을 저지른 사람과 분명히 다른 내적 동기를 가지고 있다. 행위에 내재된 특성도 매우 다르다. 순전히 억제에만 기반을 둔 시각은 이러한 내재적 차이를 포착하지 못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하이라이트로 형광펜으로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된 이런 부분들은 여러 번의 글을 읽고 난 뒤에 정제된 표현들만 골라서 표시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처음에 글을 읽을 때는 여러 가지가 체크되겠죠. 뭐가 중요한지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내용들, 개념어들이 막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뭐 어떤 부분이 제시문 타의 핵심이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많은 부분 체크가 돼 있을 텐데 이렇게 한 번에 이성이니 감성이니 그 다음에 공정성이니 이렇게 한 번에 정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고 해서 뺄 거 다 뺀 내용들입니다. 너무 이제 자신이 체크한 시험지와 비교하지는 마세요. 저도 처음에 이렇게 못합니다. 자, 그래요. 자, 첫 번째 문단에서는 이성과 감정이 법에서 모두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감정이 필요한 이유는 이제 공정성 측면에서 그렇다는 거고, 공정성은 뭐 이제 내재적 차이 이런 얘기 하고는 있지만은 내재적 차이는 뭐 논의 대상은 아니긴 해요. 이 문제를 푸는 데서. 하지만 이제 체크는 했어요. 자,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문단은 이성과 감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만 우리가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문단은 주디 노먼이라는 판례를 통해 가지고 이게 문제가 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주디 노먼의 판례인데 이거는 잠깐 화면을 멈추시고 읽어보세요. 여기에서는 어떤 평가라든지 아니면은 중요한 개념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문단을 보시면은 1976년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사형제도 법령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그래서 앞에서 내린 판결이 모두 뒤집어 엎어졌다는 거죠. 위헌 판결. 그래서 형벌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자신의 삶의 이력을 이야기하고 배심원들에게 동정심을 호소할 기회를 주지 않은 이유에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 이 판례는 아마도 뭔지 모르지만 이성에 의한 판단이었을 거라고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겠죠. 읽어봤으면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그러나 동정심, 이 감정적인 부분이 배제되었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이 판결문에는 형사범에게 양형을 선고할 때 동정심을 구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적혀 있다. 감정 빼면 안 된다라는 거죠. 물론 무분별한 동정심이 양형의 근거는 될 수는 없지만 모든 동정심을 배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거죠. 그래서 법적인 진실, 법적인 정의, 법 정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성에만 근거해서는 안 되고 감정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야지 법 정의가 정확하게 실현된다라는 겁니다. 감정은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공정성이라든지 내재적 차이 이런 부분도 우리가 요약하는 관점에서는 쓸 수 있겠지만은 실제로 뭐 이성과 감정의 대립구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가와 나를 평가하는 데는 그다지 쓰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내용만 우리가 가지고 재심 가와 나를 한번 읽어볼게요. 자, 어떤 식으로 쓰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부터. 자, 가를 보시면 깨어있든 잠자고 있든 이성, 정확하게 이성이 나오죠. 이성이 명확한 증거에 의하지 않고서는 결코 사물을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에서 상상이나 감각이 아니라 이성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제시문 다를 먼저 읽어봤기 때문에 우리가 제시문 다에서의 그 분석의 기준은 이성과 감정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성은 나왔는데 이걸 우리가 감정으로 읽어야 되나라는 부분에서 그렇게 읽고 있죠. 그쵸? 그래서 기출 우도는 이게 감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감정이라는 건데 우선 그렇게 우리가 기출 우도는 그렇지만은 저는 사실 납득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민감한 부분이니까 나중에 분석하는 과정에서 잘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성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태양을 아무리 자세히 본다고 해도 그것이 보이는 그대로의 크기일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감각적인 부분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태양 볼 때 감각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양의 몸통에 사자의 머리가 붙어있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다고 해서 그런 괴물이 세상에 존재한다고 결론 지어서는 안 된다. 여기서는 상상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글을 이런 식으로 쓰고 있다는 거죠. 상상이나 감각을 구체적으로 뒤에서 각각 나눠서 부연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완전히 생략해도 되겠죠. 상상이나 감각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성은 우리가 보거나 상상하는 것이 진실은 아니라고 가르친다. 진실에 대응되는 부분은 정확하죠. 우리가 앞에서 제시문 다해서 이성과 감정을 모두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은 법 영역이었습니다. 법 영역에서 그랬고, 법의 정의죠, 그죠? 정의의 측면에서 그랬고, 여기서는 진실이에요, 진실. 그래서 법에 해당하는 부분이 진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법 정의라고 봐도 되겠죠. 법 영역에서의 정의, 여기서는 진실. 그죠? 여기에 대응됩니다. 그래서 진실을 위해서는 이성과 감정 둘 다 필요하다라고 써줘야 될 텐데, 여기서는 감정 부분을 배제한다 라는 식의 해석을 해줘야 되는 것이 기출 의도입니다. 자, 그래요.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자, 이성에 따르면 관념이나 개념은 모두 무엇인가 진실에 근거한다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내용이 나와요. 관념이나 개념. 우선 우리는 이제 이성의 어떤 영역 안에서 설명이 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보시면은 관념이나 개념은 조금 안도할 수 있겠죠. 우선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성과 감정, 이거를 근거를 찾아야 되는데 이성과 감정이 이미 해결이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관념이나 개념이라는 새로운 내용이 나오기는 하지만은 그렇게 긴장할 필요는 없는 상황이죠. 어쨌든 모두 진실에 근거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하고 진실한 신이 진실성이 없는 관념을 우리 속에 두지는 않았을 것이다. 논의가 좀 복잡해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미 해결했으니까 편하게 읽어봅시다. 따라서 잠자고 있을 때의 추리는 결코 깨어 있을 때만큼 명확하지도 완전하지도 않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비록 상상이 수면 중에 명료히 각성될 때가 간혹 있다 해도 말이다. 자, 그래서 이성은 다음과 같이 가르친다. 우리가 모든 면에서 완전한 것은 아니므로 우리의 생각도 모든 면에서 진실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진실은 꿈꿀 때보다 깨어 있을 때 더 잘 발견된다고 라고 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거죠. 자, 이성이 깨어 있을 때 진실에 가까워진다라는 거죠. 이성의 재료는 관념이나 개념이고 이걸 통해서 진실에 가까워질 수 있는데 이렇게 이것은 신이 진실성을 담보한다라는 식으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이 제시문은 이성과 감정 중에서
감정을 좀 배제해야 우리가 진실에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 과정에서 관념이나 개념이 나오지만 이 내용은 우리가 이제 요약하는 과정에서 부연할 수 있는 내용이지 우리가 답을 우리가 찾아낼 때 민감하게 받아들일 부분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이제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죠. 여기 뭐라고 했을까요? 예, 논제에서 평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의 관점에서 보면은 가는 잘못된 거죠. 잘못됐다고 평가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선 정이고 여기서는 진실이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여기에 집중해 봤을 때 감정을 배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평가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나는 긍정적으로 여기서는 부정 아닙니까? 그죠?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면 긍정일 것 같지만 긍정이 아니에요. 부정입니다. 한번 더 꼬았죠. 자, 나를 한번 봅시다. 지금 우리는 거짓에 쉽사리 빠질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근본적으로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가 아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성은 우선 나왔습니다. 이성적으로 살고 싶어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다. 인간의 비이성적인 특성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독일의 소설가이자 영화 감독인 알렉산더 클루게는 인간에게는 호모 에코노미쿠스에 대한 신념이 있다고 주장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아직 감정이 뭔지 모르겠어요. 감정에 대응되는 내용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쭉 읽어보면 즉 우리 인간은 스스로 경제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결국 이 말은 이성이죠. 하지만 현실과 이상이 늘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인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으며 이성적 판단을 바탕으로 행동하지도 않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은 이성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거짓에 쉽사리 빠질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 봅시다. 자, 트럼프는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라는 슬로건을 들고 출마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구호에 동조했다. 그들은 모두 과거의 안정을 그리워했던 것이다. 자, 인간은 격세지감을 느낄 때 과거로 돌아가라는 경향을 보인다. 이게 여기 뒤에 나오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너무 낯설 때 거기로부터 벗어나려고 하고 상경한 것들이 모두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 인간은 과거에 머물러 있으며 불편한 현실을 마주하면 이를 피하려는 감정을 갖기 때문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이성과 감정의 대결 구도가 나와 있습니다. 좀 더 읽어봐야지 확실해집니다. 대중들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 아닌 단순한 감정적 문제 해결책을 가진 지도자를 갈망하게 되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믿어온 진실을 거짓으로 느끼거나 사실과 거짓의 차이를 구별할 수 없는 세상에 살게 되었다. 자, 진실과 거짓 얘기가 나오죠. 우리가 이제 제시문 가에서 진실의 영역에서 우리가 이성과 감정을 살펴보았는데 여기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진실과 거짓 이렇게 나눠볼 수 있고 차이로 구별할 수 없는 세상에 살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왜요? 왜? 감정 때문이라는 거죠. 요거 때문에 이성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실제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어서 우리는 진실을 그저 거짓과 구별하지 못한 세상에 살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단 봅시다. 지금 우리 시대에 뻔뻔한 거짓말이 통하고 거짓이 넘쳐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저변에는 인간의 특성이 깔려있다 라고 하죠. 자, 우리는 항상 진실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자, 때때로 우리는 진실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 자, 여기서부터 논의가 거짓을 맹비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갑자기 태세가 전환되고 있어요. 그래서 더 중요한 앞에서는 뻔뻔한 거짓말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짓은 무조건 잘못된 것처럼 진실이 중요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진실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논의의 성격이 바뀌고 있어요. 좀 더 읽어봅시다. 자, 그렇다면 진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자, 칸트와 같은 학자들은 스스로 이성적으로 사는 것은 계몽이라고 말하였다. 그래서 이성에 대한 얘기고 하지만 인간이 이성을 사용한다는 생각 자체가 역설적으로 인간을 감정의 동물로 본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이성과 감정이 서로 기량관계 좀 어렵나요? 서로 이제 대결구도 있다는 거예요. 둘 다 있으면서 서로 대립한다는 거죠. 즉 인간은 감정적 존재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이성을 사용하지 않기도 한다는 것이다. 자, 그래요. 자, 인간에게는 아주 오래된 갈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진실.
그 자체보다 세상을 명쾌하게 설명해주고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주는 이야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진실이라는 게 갑자기 중요도가 떨어져 버렸죠. 그죠? 이것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단순 명료하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이야기가 존재할 때 인간은 안정감을 느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안정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한 갈망 때문에 거짓말을 하더라도 거짓 여부에 사람들은 관심이 없다. 중요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 감정이며 그 안정감에 대해 희구로 진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진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출제 의도는 이걸 부정적으로 판단하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감정 때문에 진실이 소외되고 진실과 거짓이 구별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왔으니까 진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니까 출제 의도는 기출 의도는 이것을 부정적으로 보자는 건데 답안을 살펴보면서 제시문 가와 나를 다시 한번 반성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가 들어가기 전에 들어가면서 초반에 제가 잠깐 해석상에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답안을 보면서 꼼꼼하게 살펴볼게요. 저와 같이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그래서 단순하게 여기 답안이 어디 있냐? 그냥 뭐 긍정, 부정 이렇게 판단한 학생들은 그냥 이렇게 넘겨버렸을지 모르겠는데 꼼꼼하게 따져보면 문제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답부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예시답안에서 확인해 보시고 왜 그런지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 볼게요. 다는 법의 판결에서도 감정도 이성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문제없죠. 자, 일부의 사람들은 감정이 개입되지 않은 이성적 판단만이 사법적 정의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취하지만 좋습니다. 동기나 동정심 같은 감정적 요소도 고려해야 한다라고 해서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시문 다 해서 예시가 나와 있으니까 예시를 같이 요약을 해주면서 쓰고 있어요. 미국 연방대법원의 결정도 그러한 입장을 지지한다. 무분별한 동정심이 양형을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지만 감정적 요소를 완전히 배제한 판결만이 정의로운 것은 아니다. 이건 핵심은 정의죠.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매우 제시문 다가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다는 상황적 맥락과 감정적 요소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법적 사례를 통해 감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거는 좀 사족이죠. 그죠? 상황적 맥락 이거는 모르겠어요. 이게 필요한지. 아무튼 이건 좀 사족인 것 같고 앞에 이미 첫 번째 문장에서 두 가지식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쓰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굉장히 문장이 잘 쓰고 있습니다. 문장을 잘 쓰고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장 봅시다. 다의 관점에서 가의 상황은 부정적이다. 그렇다고 칩시다. 자, 들어가 볼게요. 가는 이성의 원칙에 충실한 인지 과정만이 진실에 근접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맞죠? 맞죠? 자, 이 주장에 따르면 상상이나 감각을 배제할수록 우리가 진실에 근접할 가능성은 높아진다. 문제 없어요. 여기까지. 자,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상상이나 감각을 우리가 감정적 요소라고 환원하는 과정에서 납득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성이 중시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상이나 감각을 바로 감정적 요소로 환원하는 것은 어려워요. 그런 추론이 자연스럽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론적으로 살펴봤을 때도 상상과 감각을 바로 감정이라고 우리가 추론할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제시문에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굉장히 좀 무리한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굳이 우리가 감정적 요소가 정확한 인지와 판단을 방해한다는 얘기까지 쓰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성만으로 우리가 진리에 접근할 수 있다고 얘기를 쓰면서 상상이나 감각을 배제한다는 얘기를 하면 그걸로 충분해요.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앞에서는 이성과 감정이 모두 중요하다고 했지만 여기서는 이성만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씀으로 해서 다를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상상이나 감각을 굳이 감정으로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환원을 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자, 계속 읽어봅시다. 하지만 다의 입장에서 이러한 가의 주장은
그래서 이제 뭐 앞에서는 글을 쓰는 방식이 이렇죠. 달을 먼저 정리를 하고 여기서는 이제 달을 이제 간단하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내용은 이거를 평가의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이 평가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달 입장에서 이러한 가해 주장은 감정이 인간에게 끼치는 긍정적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판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감정이 인간에게 끼치는 긍정적 영향 모르겠어요. 지금 제시문 다에서는 우리가 이제 사법적 정의에 접근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감정이 필요하다는 거지 인간에게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거 다에서 나왔습니까? 그런 거 없죠. 무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리한 해석이다라는 거고 자 다에 따르면 사법적 정의는 감정적 요소를 함께 고려할 때 성취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가는 지나치게 이상적인 원칙만을 고려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쓰는 거는 괜찮죠. 여기까지 쓰는 건 좋은데 이거를 감정적 요소라고 굳이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감정이 인간에게 긍정적 영향을 고려한다. 예, 좀 무리수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조금 과한 해석이라고 저는 판단해요. 자, 그래요. 자, 여러분들도 예민하게 글을 읽는 학생들은 꼼꼼하게 따져보고 분석적으로 생각해보는 학생들은 내가 너무 까다로워서 이게 조금 문제에 접근하는 게 힘들었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학생의 잘못이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자, 달을 한번 볼게요. 달의 관점에서 나의 상황도 부정적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에 따르면 감정은 인간 존재의 약점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존재의 약점이다.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죠. 자, 과거에 머무름으로써 불편한 현실을 마주하지 않는 사람들을 감정적으로 자극하여 영향력을 획득하는 정치인들, 감정적 문제 해결책을 제시하는 지도자에 대한 대중의 갈망 등은 감정이 어떻게 현실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만들어내는가를 보여준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진실과 거짓의 차이가 없다는 거죠. 거짓을 분별하기 힘들게 만든다는 거죠. 뭐 때문에? 감정 때문에. 자, 하지만 다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주장은 일부 부정적 측면만을 부각시켜 감정 자체를 부정적으로 인식한다는 점에서 비판되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제가 부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평가가 부정적이에요. 제가 판단하기에 이 평가 뭔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왜 그런지 설명을 해보자면 자 우선은 제시문 나를 너무 선입견에 의해서 협소하게 해석을 했어요. 제가 볼 때는 뭔가 정치적인 선입견과 편견이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치적인 선동, 트럼프의 어떤 정권의 어떤 뭐랄까 집권 이런 부분을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이 이 제시문을 해석을 할 때 사람들이 감정 때문에 선동이 돼가지고 트럼프를 뽑았다. 트럼프는 진실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매우 잘못된 생각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시문 나에서 태세가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거짓을 받아들이게 되는 어떤 뭐랄까 부정적인 원인으로서 감정을 해석하기보다는 인간이란 존재의 특성을 중립적으로 덤덤하게 바라보고 있는 글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물론 이제 거짓과 사실과 거짓 이 둘을 진실과 거짓을 불분명하게 애매하게 만들어서 감정이 그 부분을 구별을 못하게 만드는 부분은 있지만 그게 인간의 특성이라는 거고 그게 더 중요하다는 내용이 후반부에 주장이라고 보고 싶거든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므로 여기서는 이성과 감정 중에 감정 그리고 이성 물론 이제 진실을 접근하는 데는 이성이 중요하지만 인간은 감정이 더 중요할 때가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충분히 해석해 볼 수 있는데 여기 답안에서는 편협하게 해석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실만을 중시하고 여기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으니까 이러한 평가가 나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우선 정리를 할게요. 우선은 기출 의도는 이래요. 우리가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이 기출 의도를 그냥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석하는가 보다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보시면 그것 또한 공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을 쓰는구나. 여기까지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문제가 전혀 없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기서 평가의 기준이 되는 달을 먼저 쓰시고 그 다음에 이 각각의 평가를 하시면서 전반부에서는 정리하고 후반부에서는 평가는 글을 쓰면 된다는 것까지는 우리가 교훈을 얻으면 되는데 내용적인 측면에서 들어갔을 때 이게 과연 맞냐라고 우리가 고민해 보는 거
나름의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희대가 이 부분에서 이게 지금 기출 문제거든요. 모의 논술 문제가 아니라 경희대는 이런 실수라고 하면 안 되겠죠. 저의 생각이니까. 이렇게 애매한 예시 답안들이 자주 나옵니다. 자주 나오고 그게 경희대 문제를 어렵게 만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두시고 납득이 되면 제 의견을 하나의 그냥 공부 차원에서 고민을 해보시고 납득이 안 되면 넘어가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요. 1번 문제에서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2번 문제는 더 복잡한 내용들이 논의될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뭐 이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우선 1번 문제는 여기서 마치고 2번 문제에서 다시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자, 1번 여기서 마칠게요.